안녕하세요. 네 번째 혁명입니다. 12월 29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A에서 Z로 돌아본 2023년 생성형 AI와 이스라엘 하마스전, 한일 관계 복원 등 여러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나하나씩 돌아볼까요? 챗 GPT 1년, 불붙은 AI 경쟁. 자, 인공지능이 올 한 해를 미디어를 뒤덮였습니다. 딥러닝, 머신러닝을 넘어서 생성형 AI. 계속해서 데이터가 확대가 되면서 확장하고 있죠. 생성형 AI. 올 한 해를 뒤덮은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비트코인의 급반등. 5천만 원 돌파하였다. 사실 코인의 값어치, 진정한 값어치를 아는 사람이 몇 되지 않습니다. 그쵸? 이 방송을 보시고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천문학적으로 생성되는 데이터에다가 값어치를 부여하는 게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지금은 비트코인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러나 진짜 찐 코인의 대장이겠죠? XRP를 했죠. 얘가 주목을 받았을 때 여기 1위에 포진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또한 합니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이 심장 두 마리가 4차 산업을 송두리째 뒤바뀌어버리는 그 두 마리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한미일 사상 첫 단독 정상회의. 네 번째, 방위사업 수주산액 100조 돌파. 대한민국 이야기죠.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출산율 사상 최저. 0.6명대 눈앞. 자, 저출산, 고령화. 자, 그러면서 도시화가 끝났습니다. 사실 기득권 입장에서는 미국, 유럽, 일본, 대한민국, 기타 대부분의 국가가 먹을 게 많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원래 젊은 인구가 많이, 탄탄한 인구, 젊은 층이 많이 있어야 되고요. 인구가 젊고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화가 될 곳이 많이 남아야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자본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양적인 성장입니다. 이게 바로 아프리카와 인도, 기타 등등 국가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에너지가 이동하겠지요. 그리고 바로 질적인 성장, 즉 디지털 경제와 메타 경제의 확장은 미국, 유럽, 중국, 일본, 한국을 사람으로 치면 5대양 6대주, 5장 6부의 이 망에 다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 기반이 마련되어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새로운 문명이 우리 곁으로 닥쳐 나간다는 거죠. 국가를 넘어서는 초국가의 탄생, 금융도 하나로 연결됩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자, 그리고 HMM 민영화, 하림의 매각. 자, 그리고 인플레와의 전쟁. 인플레는 지금 급속도로 올라갔죠? 인플레의 급속화된 원인은 뭐였죠?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습니다. 이 이전에는 물가 상승률이 바닥에서 겼어요. 연준이 이때 베이비 스택을 단행했습니다.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올리고 싶어도 못 올렸어.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가 되었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엄청난 물가 폭등, 연준에 대한 미칠 듯한 기준금리 인상, 베이비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1년 만에 5.5%, 그리고 한국은행과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미친 듯이 쏴댔습니다. 그리고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이 크게 흔들거렸죠. 동결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서 시장이 먼저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버블이에요. 이 신구경제가 무너지면서 새로운 경제로 이동해 나갑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한번 쑥 하고 내려왔죠. 다만 원자재 가격이 CPI,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먹고 있는, 직접적으로 먹고 있는 생필품 지수, 한번 가격을 올리면 내릴 수가 없습니다. 식탁 물가 지수라고 하죠. 여기에 고스란히 피해는 개인들입니다. 이 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갈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추세로 전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지겠죠. 고로 투자로서 반드시 경제적으로 자립을 일어나야 됩니다. 자,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그리고 실현의 카카오가 이슈가 많았죠. 그러나 이 파고를 넘고 카카오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절반의 성공에 그친 노동개혁, 아무래도 어려워 보이지요? 자, 누리호 3차 발사, 뉴 스페이스 시대, 메타와 우주, 테슬라의 새 먹거리가 떠오릅니다. 대한민국에서 누리호 3차 발사를 하였죠. 너도나도 계속 쏴대고 있습니다. 확장을 해야겠죠. 지구에서 확장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적에도 인공위성망에
5G, 6G, 범지구가 하나로 묶여나가고요. 더불어 우주와 함께 확장해 나갑니다. 테슬라는 즉 자동차로 캐시카우를 창출해 나가고요. 진짜 먹거리는 바로 데이터, AI, 데이터가 새로운 먹거리입니다. 그리고 우주, 이게 바로 테슬라의 두 번째 성장이에요. 바로 데이터와 우주가 말입니다. 이 데이터에 값어치를 입히는 게 바로 블록체인 혁명입니다.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죠. 블록체인, 즉 비트코인이 탄생하게 되면서 P2P 전자화폐 시스템, 그러면서 이중 지불을 멋지게 해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데이터에 값어치가 입히게 된 거죠. 왜냐하면 웹3의 세상, 지금까지 인터넷으로 실시간 데이터는 이동해 나갔지만 메일에 돈을 붙여서 얘는 이동을 못했어. 원본은 여기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멋지게 해결한 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죠. 웹3, 가치의 인터넷, 돈이 실시간으로 움직여 나갑니다. 바로 일주일, 24시간, 365일. 이게 확장해 나간 게 페드나우입니다. 미국 중심 연준이 진행하고 있는 페드와이어를 대체하는 페드나우. 중국은 뭐죠? CIPS. 캐나다는 캐나다 페이먼츠. 일본 중심의 실시간 결제망. 동남아 중심의 실시간 결제망. 인도, 러시아. 그리고 BIS. 상호 운영성 확장판 태스크포스에 리플과 스위프트가 공존한다. 더불어 새로운 국제 표준인 ISO 2002. 여기 관리자 그룹의 전 세계 중앙은행들과 DTCC, 미국 예탁결제원, 유로클리어, 세계 최대의 예탁결제원, 마스터카드, 리플렛이 공존합니다. 여기에 또한 모잘루프가 들어가고 있죠. 그 말은 즉, 이 시스템은 새롭게 우리 곁으로 100%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왔습니다. 그리고 법과 제도와 규칙을 만들어 나가고 있죠. 그리고 이거 완료가 되면 대중들은 100%, 우리 개인들은 100%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인지했느냐, 못했느냐가 바로 부자와 그지를 가르는 기준점입니다. 감이 오시겠죠?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방송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사실 드물겠죠? 사우디 주도의 석유 카르텔 흔들하다. 오펙과 그리고 아세안 그리고 브릭스, 얘네 기준점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죠. 이거를 사실 전 제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 달러와 원유가 패그됐었죠. 요게 깨져갑니다. 이들의 의도하에, 이들의 동의하에, 서로의 동의 아래 새로운 이동으로 이동해 나가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달러와 원유의 결제 시스템은 바로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죠. 바로 그들의 그림자 세력의 바로 최상의 상층부에 있는 기득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 위에도 있겠지요. 그리고 사우디의 당시 석유 장관이었던 쉐이크 야마니, 그리고 그 빅딜 과정을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람코와 사우디의 바로 사우디 나라를 지켜주면서 사우디 국방, 미 국채와 달러에 대한 결제 부분을 저는 말씀드려 왔어요. 이게 깨버리고 새롭게 스위프트 2.0 망으로 가는 겁니다. 금융의 원 솔루션으로. 자, 용두사미로 전략한 연금 개혁 쉽지 않겠지요. 양자 컴퓨터 기술 패권 경쟁 게임 체인저이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자, 그리고 트럼프의 부활, 내년 미국 대선 도전 또한 상당히 큰 이슈가 되겠지요. 중국 요소 수출 또 제한, 공급망 흔들. 자, 그래서 CGP 국가주석의 초유의 3연임. 일본 저금리 정책 고수 슈퍼엔저.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답안이 없어집니다. 일본은 지금 현재 노답 경제거든요. 저금리, 엔저. 이걸 통해서 경기를 부양합니다. 내수도 부양하고 수출도 부양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경제이기 때문에 부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로 새로운 통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일본뿐만 아니라 일본도 사상 최대 부채, 미국도 사상 최대 부채, 유럽도 사상 최대 부채. 얘네가 답이 없는 경제 시스템의 수명이 다했다는 거죠.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쵸?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이게 도입하면 바로 리플과 XRP와 가상자산과 CBDC와 NFT와 STO와 RW의 세상이 도래하는 겁니다. 전쟁 장기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합의 소식이 나오게 되면, 일부 종식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또한 시장이 강하게 한번 엄청난 랠리를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 또한 수도꼭지로 잠그고 풀어가면서 인플레이션을 조절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2023년도에 크게 일어났었던
메가 이슈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봤더니 앞으로 이어질 게 보이시죠? 과거를 이해해야 현재를 직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통찰력을 확장해야 되겠지요. 위안화 결제 비중 확 늘었다. 제재받는 러시아가 1등 공신. 중국 상품 무역 25%, 4년 새 2배 증가. 미중 갈등 속에서 영향력 확대에 주목한다. 그러면서 늘어나는 위안화 국제 결제 비중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네요. 그러나 아직까지 늘어날 몫이 많이 남아있죠. 달러의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면서 스위프트에서 제재를 받게 되면서 무역 거래에 루브라와 위안화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코인들 또한 사용하였죠. 마지막에 무역 거래에 CBDC를 사용하게 되겠다. 그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기존 시스템이 부셔버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철밥통 공무원 집에 가라. 아르헨티나 한 방에 5,000명 감축. 자국 통화를 또한 엄청나게 절하시켰어요. 물가 폭등의 나라에서. 여기에 피해자는 온전히 개인들입니다. 이 모습이 아르헨티나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 세계로 확장해 나갈 거예요. 우리는 대비해야 됩니다.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적어도 경제적인 자립은 일어나야 되겠지요. 이 모습이 결코 다음 다가오는 그런 시세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르헨티나 또한 새로운 통화 시스템을 이미 물밑에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연일 신고가 8만 전자 눈앞. 대한민국 증시 또한 업황 회복 기대로 6거래일 상승. 중소형 반도체주로 덩달아 들썩이고 있다. 사실 D램 가격입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D램 가격이 삼성전자의 실적을 좌우합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은 반도체, 모바일, 디스플레이, 가전이에요. 반도체와 모바일이 대략 한 80% 비중, 90% 비중입니다. 디스플레이 가전은 10% 비중이에요. 합쳐서. 그러면 반도체, 모바일 이 중에서 반도체가 대략 한 60, 모바일이 한 20, 또는 적으면 50, 30이에요. 반도체 가격이 똥값이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쵸? 그 중에 반도체 사업에서도 D램 가격이 절대적입니다. D램 가격이 대한민국 상장 기업의 영업이익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상장 기업의 영업이익과 시가총액의 20에서 30을 담당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중추적인 실적을 담당하는 건 D램 가격이죠. 얘가 바로 코스피의 향방을 가립니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도 따라옵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계속해서 톱니바퀴처럼 서로 유기적으로 맞물리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D램 가격은 누가 정하죠? 삼성전자가 정합니다. 지금 증시와 코인과 경제와 모든 것들이 경제 폭락 이전에 리바이벌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코스피도 이제 상승이 예정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히 마지막 아름다운 버블을 찍어야 되겠지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발, 조정 가능성의 암호화폐 시장 하락세이다. 자, 그래서 승인 소식이 임박해서 시장이 먼저 하락을 할 수 있다. 전형적인 뉴스에 팔아라, 이벤트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하락 중이라고 미디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승인 소식이 안 나왔죠. 그렇죠? 승인 소식이 나오면 상승이 나오고 꺾이지 않을까, 이때 시장이 흔들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 먼저 승인도 안 되는데 먼저 빠졌다. 상당히 독특한 경우지요. 이거는 미디어가 얘기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왔다 갔다 거리다가 승인 소식이 나오면 올라갔다, 살짝 올라갔다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에너지가 이동해 나가지 않을까. 어디로? 이더리움 클래식과 그동안 가지 못했던 알트코인 섹터로 바로 자금줄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흐름을 그려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큰 그림에서 아름다운 버블이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그 뒤에 다가오는 퍼펙트 스톰 또한 예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거 보시면 그냥 미디어에서 갖다 붙이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2023년도를 한번 돌아봤죠? 거기 바로 중요한 이슈에 비트코인 급반등, 5천만 원 돌파하고 6천만 원을 넘어서 1억을 넘어서
이제 2억을 넘어서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죠. 10년 기준 100억 보고 있다. 이더리움 기준 5억에서 10억 보고 있다. XRP 100만 원 보고 있다. 이것 또한 기준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까지 완주할 수 있으신 분들은 엄청난 수익률, 전성적인 수익률로 기록이 되겠죠. 걔네가 거기 위치에 도달을 한다면 다른 알트코인 애들은 어디 도달했을까요? 대체 불가능한 섹터에 있는 알트코인 애들은, 블록체인 애들은 과연 값어치가 어디까지 갈까요? 우리는 거기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도 상당히 기대가 크죠? 그리고 2025년 전반적으로 많은 거대 금융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설레는 마음으로 이 마라톤을 같이 완주하시자고요.